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입니다. 오늘은 지방정책 트렌드 시간입니다. 지방의 우수 사례와 이모저모를 좀 알아볼게요. 다양한 콘텐츠들을 좀 다뤄봤는데요. 먼저 얼마 전에 이제 드라마 굿파트너라고 있었잖아요. 굿파트너 내용을 보면 그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혼했을 때 이제 한부모 가족이 되잖아요. 그럼 한부모 가족에 정부에서,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얼마나 지원하는지 월 23만 원으로 올해 올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뤄봤고, 그리고 해외 사례, 일본 사례인데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농가 레스토랑 운영 전략입니다. 그래서 6차 우리는 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일본이 이런 사업들을 잘합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 달아봤고, 그리고 취약지역 의료 접근성 개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농촌하고 도시 간 의료 격차가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폭염에 따른 지역 축제가 안 열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꽃 축제 같은 경우는 꽃이 안 열려갖고, 축제를 못 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날씨가 많은 또 사업들을 좌지우지하네요. 그리고 심층 분석으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어,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이모저모로 자치단체 시금고 운영, 은행 선정 동향, 그리고 우수 사례로 서산시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통한 복합 민원 신속 처리, 그리고 옥천군의 공유재산 불법사항 뚝심 갖고 개선한 사례, 이걸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그 서산시와 옥천군의 우수 사례와 이모저모 시금고 운영 사항을 좀 알아볼게요. 먼저 자치단체 금고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이제 그 본청 들어가게 되면 은행이 있잖아요. 그 은행이 시금고, 군금고, 구금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고에서 예산을 우리 이제 그 걷어들인 이제 세금들을 예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금고 이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뭐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그 지역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농협이 대부분 또 많이 차지하고 있고, 국민은행, 신한은행도 이자율을 좀 높게 주겠다 해서 이렇게 다시 그 경쟁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보면 그런 어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국채은행까지 이제 가세를 하면서 경쟁이 상당히 과열되고 있는, 과당 경쟁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시금고 입찰을 15조 정도 돼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돈을 예치하는 데 사활을 걸겠죠. 부산은행이 하고 있었는데 1금고를 1금고, 2금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지금 국민은행, 기업은행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뭐 한편 뭐 지역에선 지역은행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선정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자율을 또 많이 주는 데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죠. 최종적으로 부산은 부산은행을 결정을 했습니다. 2023년 기준에서 그 기초단체랑 광역 이자율 이제 합산을 봤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평균 이자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죠? 예, 부산도 높은데 쭉 내려다 보면 세종시 같은 게 0.89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시중 금리보다 더 낮은 거거든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대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경북도 상당히 이자율이 낮죠. 그래서 1%대의 지역들은 좀 시금고 선정에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광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민은행 또 우리은행 뭐 기업 농협이 다 이제 그 경쟁에 뛰어들어갔고 광주은행하고 붙고 있는데 지금 뭐 결론은 아직 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자율을 지자체 입장에서는 높이 받는 은행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그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 또 은행들이 금고 협력 사업비라고 또 이자율 말고도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협력 사업비 경쟁이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우수 사례 좀 알아볼까요? 요번에 우수 사례는 정말 특별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서산시 우수 사례인데요. 복합 민원이라는 게 있어요. 복합 민원. 여러 가지 그 민원이 이제 말 그대로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인데 이거 좀 해결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한 단일 과에서 해결하기가 힘든데 지금 2021년도 서산시 민원 처리 결과를 봤더니 복합 민원이 3,994건이나 되는 거예요. 세네 명의 소수 인원이 복합 민원을 이제 담당하게 되면 이게 해결도 안 나고 또 직원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또 민원은 막 거세게 들어오게 되면 이 저연차 직원들이 지금 공무원들 많이 퇴직하고 휴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업무 공백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속 처리를 위해서 원스톱 민원 서비스라는 어떤 중점 과제를 설정을 하고 이제 문제점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 부시장, 시장 밑에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부서들, 관련된 부서들을 싹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 실무 심의회가 열리는데 주 1회 아주 타이트하게 열리는 거죠. 이게 이제 칸막이 행정을 깨는 아주 중요한 회의예요. 우리가 민원인이 가게 되면 여기 저과 가보세요, 이과 가보세요, 막 계속 뺑뺑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 관련된 부서들이 다 모여 TF로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개발 관련돼서는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도 수시로 소집을 해서 사전 심의를 하게 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지만 민원이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열다 보니까 민원 처리 기간이 단축됐다. 그래서 이 복합 민원을 제출하기 전 단계부터 관련 부서 사전 검토 상담을 또 하는 복합 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도 시행을 하고, 그다음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되게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법정 처리 기간보다 빠른 처리를 할 경우에는 마일리지 점수를 또 부여를 해서 상하반기 12명씩 선발해서 표창을 합니다. 표창을 하면 인사효과에 반영이 되는 거죠. 또 이 민원의 난이도에 따라서 차별화된 이제 가중치를 적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민원인들의 행정 절차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퇴직 공무원들을 원스톱 민원 상담관으로 채용을 한다.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 노하우들은 그 퇴직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민원에 여러 가지 지원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관련된 처리 내용들을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문자도 또 보냅니다. 되게 중요한 거는 이 부서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 소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9개 시정 연구 동아리를 또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서별로도 서로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어떤 사업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공무원들의 시정을 연구하는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서로 이제 소통 협력하게 하는 거죠. 60명이 활동을 하는데 민원 친화적인 납세 홍보 방안 등 민원 업무 개선 방안을 서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 지식 공유방도 개설을 해서 이렇게 누구나 업무 처리를 노하우를 이제 공유할 수 있게 그런 어떤 채널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통해서 민원 처리 기간이 짧은 게 상당히 제일 중요하거든요. 민원 문제에서는. 그래서 단축률이 37%나 상승했다. 그러니까 민원 처리 기간이 줄었다. 뭐 이 얘기죠. 그래서 아주 주민들한테 지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94점 이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이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건축 토목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 상담관을 또 위촉을 해서 공무원들과 함께 민원 상담을 실시를 합니다. 이 서산시 사례는 저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봅니다. 이 복합 민원을 이 부서별로 경계를 허물고 같이 해결하고 같이 연구하고 또 주민들에게 어떤 민원 단축이 됐기 때문에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이 됐기 때문에 만족도가 되게 높았던 거죠. 그래서 서산시 우수 사례를 알아봤고요. 다음은 옥천군 사례인데 옥천군 사례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제 공유재산 활용 우수 사례인데요. 이 공유재산이라는 게 이제 군 재산이잖아요.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이 있어요. 일반 재산은 이제 사용하게 빌려줄 때가 대부라고 합니다. 행정재산에 빌릴 때는 이제 사용 허가를 하는 거고,
대구 중인 토지가 있는데 주민들이 여기다가 컨테이너, 수목, 콘크리트 포장, 무허가 이렇게 불법 행위를 또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대부용으로 빌렸을 때는 그 용도에 맞게만 해야 되는데 그 이상 막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 불법 행위가 있었던 거죠. 짧게는 뭐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정리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막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또 만연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별로 조치가 없었어요. 그간.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해 뒀었는데 이렇게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분명히 또 조치를 하게 되면 엄청 이제 군 단위에서는 그 거센 민원이 몰아치거든요. 얘들아, 그냥 냅둬도 왜 지금 와서 그러냐? 막 이러면서 이제 거센 민원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손을 대야 할지 엄두가 안 났는데, 근데 반드시 이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의지를 가진 거죠. 그래서 대부를 갱신할 때가 있어요. 5년이 지나면 대부 갱신을 하는데, 이 갱신 기간에 걸쳐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에 걸쳐서 모든 갱신권에 적용을 했대요. 그래서 대부자들이 수십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지금에서 그러냐면서 엄청난 반발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불법 사항이다.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러면서 먼저 대부 갱신 대상 목록을 작성하고 현재 확인하고 대부 조건 미준수를 하는 경우 원상복구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5개월 이상 충분한 복구 기간을 너무 짧게 주면 또 더 반발이 커지죠. 그래서 복구 기간을 부여해서 대부자들의 그러니까 땅을 빌린 사람들의 그 민원 발생을 방지를 합니다. 그래서 총 148건 중에 44건의 불법 사항을 이제 갱신 기간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100% 시정 조치를 완료를 합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는 있었죠. 그러면서 뭐 진짜 이게 현장에 있으면 엄청 이 민원이 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뚝심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3년간 쭉 추진을 하니까 이제 지역사회에서 그 인식이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법대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발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정비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지금 이 옥천군 사례에서 되게 중요한 말을 공무원이 남겼더라고요, 담당자가. 문제를 오픈하면 일단 최악은 면할 것이고, 오픈한 순간 시한폭탄의 시간은 멈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했다는데 참, 예, 이 훌륭한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5년 동안 다 이제 해결을 했다고, 거의 다 해결했다고 하니까 정말, 드물게 본 우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옥천군 우수 사례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지방정책 트렌드 시간이었고요. 제가 카테고리를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심층 분석을 하거나 그 다음에 나라 살림 이 부분은 예산을 분석하는 거고, 그다음에 해외 사례, 그다음에 예산 낭비 사례, 또 우수 사례, 이모저모 아주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 그 지방정책 트렌드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